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은빛 건강 이야기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배움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매일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노년이 더 평안하고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단지 아주 작은 죽상경화반이 혈관 속에서 갈라지는 순간, 불과 몇 분 뒤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류나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류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운 점은 그 시작이 종종 고지혈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날마다 혈관벽 위에 두껍게 쌓여갑니다. 왜 이것이 노년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5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간과 췌장, 심장의 기능도 늦어집니다. 오늘 LDL-C나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내일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함께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매 끼니, 매 잠, 매 걸음이 한밤중에 구급차 사이렌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혈관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5가지 흔한 생활 습관 고기, 구이, 술과 맥주, 튀긴 음식, 흰쌀밥, 과다 섭취,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기, 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더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의학적 생활 지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눌러주세요. 부모님과 가족에게, 때로는 단 한마디의 조기 경고가 한 가정의 평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PN1 고기구이를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조용히 심혈관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201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명의 성인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고기구이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지혈증 위험이 38% 높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실미개국 96국 공전명을 대상으로 한 10년 추적 연구에서 고기구이를 자주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증가했습니다. 즉, 고기구이와 고지혈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박재호 어르신. 가족 모임에서 고기구이를 많이 먹은 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LDL-C 수치가 190mg/dl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KCDC 2022 자료에 따르면 한국 60세 이상 인구의 45% 이상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은 명확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는 N,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지질대사가 깨지고 LDL-C와 중성지방이 상승하며 결국 동맥 내에 죽상경화반이 형성됩니다. 무서운 점은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함, 가벼운 어지럼증, 손발 저림 정도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 벽 안쪽에 지방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즐거운 식탁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첫째, 고기구이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십시오. WHO 2021은 이렇게 줄이면 고지혈증 위험이 25%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조리 방법을 바꾸십시오. 구이 대신 찜이나 삶기를 선택하면 산화 독소 발생을 줄이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현미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코리아med 2020의 연구에서는 3개월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결과 LDLC가 평균 10% 감소했습니다.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걷고 식탁에 담백한 반찬과 적은 소금을 올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기구이를 자주 먹는 습관을 계속하면 12개월 안에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채소를 늘리면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심장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내일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평안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2부 술이 고지혈증을 불러 심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술과 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은 지질 산화를 방해하고 간에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합니다. 결국 혈중지방이 점점 높아지고 동맥경화반이 형성되며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최민석 씨. 평소 저녁 식사 후 소주 몇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286mg/dl을 넘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KCDC 2022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41%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잦은 음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는 7,500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중성지방 혈증 위험이 44% 높았습니다. 국제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JMA에 실린 112 공전명을 대상으로 한 12년 추적 연구에서 과음하는 사람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사건 위험이 29% 증가했습니다. 즉, 술과 고지혈증은 60세 이후 특히 더 위험한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점은 술로 인한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을 유지하지만 가끔 피곤하거나 두통, 손발 저림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혈관 속에 지방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고지혈증은 마치 조용한 뇌관과 같아 언제든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맥박은 불규칙해지고 호흡은 끊어질 듯 거칠어집니다. 순식간에 즐거운 술자리가 비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첫째, 음주는 주 1, 2회를 넘지 않도록 줄여야 합니다. WHO 2021은 이렇게 줄일 경우 고지혈증 위험이 23%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식단에 채소와 찐 생선을 늘리면 간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근처 공원을 20분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SNUH 2021 연구에 따르면 3개월 후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평균 15mg/dl 감소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단 12개월 안에도 고지혈증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술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며 꾸준히 운동하면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어지럼증, 얼굴 홍조, 흉통이 느껴진다면 24시간 안에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술 한 잔을 줄이는 것이 내일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따뜻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여전히 든든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3부 튀김 음식 과다 섭취가 고지혈증을 불러 심혈관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2020년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200명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3회 이상 튀김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지혈증 위험이 41% 높았습니다. 국제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란체테 발표된 15개국 103종검명 대상 10년 추적 분석에서 튀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튀김 음식 과다 섭취와 고지혈증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특히 60세 이후 가장 위험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 매주 치킨과 감자튀김을 즐겨 먹던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 갑자기 어지럽고 손이 저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LDL-C 수치가 200mg/dl을 넘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KCDC 2022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여성의 47%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튀김 음식 과다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기전은 명확합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지질대사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LDL-C와 중성지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결국 위험한 죽상경화반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점은 튀김 음식으로 인한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단지 식사 후 두통이 있거나 가슴이 약간 답답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동맥 안쪽이 지방으로 점점 덮여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너무도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거친 호흡, 그리고 부엌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몸의 흔들림.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튀김 음식 섭취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십시오. 코리아메드 2020은 이렇게 줄일 경우 고지혈증 위험이 22%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튀김 대신 찜이나 삶기를 택하면 영양소는 지키고 나쁜 지방 형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20분 공원 걷기를 권장합니다.
SNUH 2021 연구에 따르면 3개월 후 LDL-C가 평균 12mg/dl 낮아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한국 어르신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튀김 음식을 계속 많이 먹으면 단 12개월 안에도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손저림이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오늘의 담백한 식사가 내일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평안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여전히 든든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4부 흰쌀밥 과다 섭취가 고지혈증을 불러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한다. 2019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80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끼 이상 흰쌀밥을 먹은 그룹은 통곡물을 먹은 그룹보다 고지혈증 위험이 36% 더 높았습니다. 국제연구도 같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 란체트에 발표된 21개국 130 공진명 대상 9년 추적 연구에서 흰쌀밥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28% 증가했으며 그 안에는 고지혈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흰쌀밥 과다 섭취와 고지혈증은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강미연 씨, 수년간 하루 3끼 흰쌀밥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이 265mg/dl로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현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KCDC 2022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43%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흰쌀밥 과다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기전은 명확합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해 결국 고지혈증이 생기고 악화됩니다. 무서운 점은 흰쌀밥으로 인한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단지 피곤하거나 식사 후 약간의 어지럼증 혹은 머리가 무거운 느낌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혈관 속은 이미 지방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가빠지는 호흡, 계단 위에서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듯한 순간.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통곡물로 하루 2끼 이상 대체하십시오. 코리아메드 2021 연구는 12주 후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5%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식단에 채소와 콩류를 추가해 섬유질을 늘리십시오. 이는 LDL-C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20분 공원 산책을 권장합니다. SNUH 2029 연구에 따르면 3개월만 지속해도 혈중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한국 어르신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흰쌀밥을 계속 많이 먹으면 불과 12개월 안에도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로 바꾸고 채소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24시간 안에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오늘 바꾼 한 그릇의 밥이 내일 손주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여전히 든든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5부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는 습관이 고지혈증을 불러와 조용히 심혈관을 파괴한다.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900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고 활동이 적은 그룹은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보다 고지혈증 위험이 39% 더 높았습니다. 국제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17개국 105 총전명 대상 11년 추적 연구에서 운동 부족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27% 증가시켰습니다. 이 수치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운동 부족, 장시간 앉는 습관과 고지혈증은 명확하고도 두려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한동우 씨. 평소 TV를 보며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손이 저리고 숨이 차올라 일어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50mg/dl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KCDC 2022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46%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는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기전은 명확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 리포프로테인, 리파아제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중성지방 분해가 제한되고 LDLC가 혈액에 더 많이 쌓이며 결국 동맥벽에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무서운 점은 운동 부족과 앉는 습관으로 인한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가끔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동맥벽은 조용히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거친 호흡, 거실 한가운데서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듯한 순간,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첫째, 1시간 앉을 때마다 최소 5분은 일어나 걸어 다니십시오. JKMS 2021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만으로도 고지혈증 위험을 18%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마다 공원에서 20분 걷는 일정을 만드십시오. 삼성서울병원 2020 연구에 따르면 3개월만 꾸준히 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4mg/dl 감소했습니다. 셋째, 식단에 현미와 채소를 더하십시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한국 어르신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심장과 뇌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는 습관을 계속한다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걷기를 생활화하며 건강한 식단을 지킨다면 그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손이 저리거나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 손주들과 함께 걷는 든든한 한 걸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검사 결과에 찍힌 숫자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혈관을 갉아먹으며 매일같이 심장과 뇌를 위험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숨어있는 적입니다. 기름진 고기구이 한 끼, 익숙한 몇 잔의 술, 바삭한 치킨과 감자튀김 한 접시, 가득 담긴 흰 쌀밥 한 그릇, 혹은 TV 앞에서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 언제든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이 전하는 메시지이자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고지혈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고기구이를 줄이고 술을 덜 마시고 튀긴 음식을 피하고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오래 앉아 있을 때마다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내일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에게 안심과 평안을 선물하는 길입니다. 노년이 여전히 자녀와 손주들 곁에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남겨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변화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부모님,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한마디의 조언이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은빛 건강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소한 습관들을 함께 짚어내고 건강을 지키며 노년의 평안을 이어가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